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의 한 식구처럼 느껴지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거의 매주 만나 뵙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치 현안들에 대해 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제가 한 식구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제 4주째 모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매주 화요일이거든요. 차라리 매주 예. 화요일에 고정으로 좀 나와주시면 어떠실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몇몇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손혜원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민평당이다. 아니면 호남 민심 이반이 박 의원님하고 손혜원 의원 간 설전 때문에 좀 커졌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어떠세요? 좀 그 설전, 손혜원 의원과의 설전이 호남 민심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아닌가요? 물론, 네. 부분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 그러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이해충돌, 심지어 야당 의원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러한 문제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명명백백이 밝혀질 것이다. 네.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글쎄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는 두고 봐야죠. 네. 어느 신문사 기자한테는 그냥 졌다고 써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는 이 사건에 그 이상 섞이는 것이 저희 지역구인 목포 시민들이 싸우지 말라. 예. 문제는 이러한 국토재생 사업이나 문화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은 관심을 갖고 예. 앞으로 만약 도시재생 사업이 더 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확보하는 것이 목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과 국민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정치권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요. 이틀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는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때는 대통령께서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 쭉 밀고 나가시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 달 만에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까? 상황이 바꿔진 것은 지금 현재 전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예. 청와대나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시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예. 지지도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예. 필요한 정책을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북미 관계나 한미 관계, 네. 남북 관계 특히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호재. 예. 더욱 이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발표했는데 예. 그 좋은 정책을 정부 여당은 홍보를 해야 될 건데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예. 정쟁에 말려 들어가지고 대통령 기자회견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예. 더욱이 예. 이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이 망언은 네, 어제 나온 망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호재를 살리지 못하고 네. 악재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가 하면은 정쟁의 계속으로 국민들이 피곤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시군요. 지금 여론조사 데드크로스 포인트에 접근한 것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빨리 정쟁을 중지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또 호재를 살려가는 그러한 일을 하라 하는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취자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어제 50, 60대는 등산 다니고 악성 댓글 달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또 젊은이들도 여기서 보면 헬조선이지만 아세안에서 보면 해피조선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 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망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망언이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망언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네. 왜 그런 발언했을까요? 도대체 네.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안인 예.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치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예.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께 그렇게 심하게 따져들고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귀를 간곡히 요청했지만은 예. 양대 노총이 다 거부하고 있는 이때 그렇습니다. 예. 명석이 경제보좌관이 예. 하는 일이 그게 뭡니까? 네. 그래 헬조선 뭐 해피조선 저 박광서 감독처럼 네. 아세안으로 가서 예. 길 찾아봐라. 댓글 달지 마라. 예. 금산 다니면서 뭐 하지 마라.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집권 3년 차입니다. 예. 저는 누차 지적했지만은 2년까지는 모든 분들이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렇지만 2년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예.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조치.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 그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모두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기풍으로 나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경제보좌관이 이런 망언을 한 것을 그대로 넘어가면요. 네. 지도자는 온정주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교체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잔인한 거네요. 결정을 네. 하는 것이 예. 나머지 3년을 성공하는 길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SNS에다가 국민이 아는 사실을 당정청만 모른다, 맹성을 촉구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당정청 중에는 누가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공동 책임이죠. 네. 지금 경제보좌관만 하더라도 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요. 네. 또 다른 이런 실수들이 정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정부 여당에서 청와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네. 기강을 잡아나가는 것이 대통령께서 네. 자녀 임기 3년을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른 현안 여쭙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전수조사했다 이러면서 뭐 전체 일정의 75%가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됐다. 그래서 방콕 대통령이다, 혼밥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청와대는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한국당에서 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잘못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의 일정은 다 공개하지만은 예. 집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물론 현장 방문이나 해외 순방도 많이 있지만은 네.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방콕 대통령이다, 혼밥 대통령이다 하는 것은 예. 괜히 대통령을 헐뜯기 위해서 발목 잡기 위해서 한 행태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체 일정의 75%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별 문제 없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일하는 거지. 예. 그럼 한국당처럼 국회 버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예. 정부 여당의 그러한 문제를 야당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입니다. 예. 국회에서 따지면은 예.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이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는 건데 국회는 버리고 뭐 릴레이 단식이나 하고 또 그러한 단식은 다이어트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한국당도 야당답게 잘해야지 왜 국회를 버리고 나가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뭐 집무실에서 일하는 분에게 방콕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의 당대표 선거 출마 자격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당 내에서는 말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전국적으로 출마할 거고요. 출마할 것이다. 예. 예, 한국당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네. 재판장이 아니에요. 예. 정치 정당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한국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네.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예. 정치 정당을 포기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에 한국당이 뭐 4분 오열할 것이다. 그 개판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이런 전망도 있는데 혹시 그걸 바라고 지금 이렇게 예측하시는 건 아니신지? 4분 오열은 예.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양분은 될 겁니다. 양분. 네. 네. 황교안 대통령은 황교안 전 총리요? 네. 죄송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네. 제가 오바했네요. 마음속에 있는 예측이 나온 거 아닌가? 황교안 전 총리는 네.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전 총리는 제2의 박근혜입니다. 예.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없이 나온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당은 박근혜 친박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당대표로 당선될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솔직하시네요. 자, 솔직하게 해야죠. 국내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반도 정세 얘기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서요. 네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양측의 분위기, 북미 양측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미국은 더 진전했다 이런 말도 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보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네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어떤 진전이 있었길래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을까요? 뭐 저는 일찍부터 예측을 했고 이미 언론에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 때 북한이 ICBM을 포기하면은 미국이 상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 뒤를 이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이미 북미 간은 물론 남북 한미 간에도 이 3국 간에 북한의 ICBM은 본토 공격용 아니에요? 폐기한다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요. 이미 합의가 돼 있다. 이른바 스몰딜 정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상응하게 최소한 경제 제재 해제는 않고 완화를 하는 의미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관광은 최소한 재개해준다 하는 말들이 오고 간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미국으로서는 북한에서 약간 비쳤던 영변, 지금 현재 핵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변 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증에 응한다. 응한다. 검증하라. 파기한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북한의 미래의 핵은 없어지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중동 등으로의 북한 핵 수출이 즉 핵 확산이 굉장히 염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처리되기 때문에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ICBM 폐기와 영변 핵시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함으로써 미래의 핵 확산을 방지한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제재 완화를 즉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약속한다. 이런 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요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악화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저희랑 인터뷰할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 이게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한일 관계는 역사적 문제나 위안부, 독도, 이 군사 문제까지 얽히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는 투트랙으로 정상과
고위 레벨층에서 풀어나가야 되고 예. 민간 레벨에서는 경제 및 예. 문화, 관광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투트랙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그럼 국방부는 좀 빠지고? 국방부는 당연히 예. 이게 초계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네. 대결의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베 수상도 예.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정상 간에 네. 고위급 레벨에서 해결해야지 예. 이렇게 대치 정국으로 가면은 대치 외교로 가면은 양국 다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예. 않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